제가 카이스트에 와서 세미나나 콜로퀴엄인지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9년, 8년 전인가? 그때 포닥할 때 와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앉아서 들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김혜연 박사님, 지금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래 전에 진짜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제가 제목을 강연을 할 토픽을 거의 다 집어넣은 압축된 좀 긴 제목을 넣었는데 Immersed Heart 모델이라고 PD 모델, 심장 모델을 Immersed Boundary Method를 써서 PD를 풀었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Immersed Heart 모델 coupled with a lumped parameter model for whole circulation. 감이 안 오시나요? 일단 whole circulation 모델을 만들 건데 whole circulation 모델은 OD 가번되어 있는 lumped라는 게 덩어리잖아요. 혈류순환계에 굉장히 복잡한 기관들이 많은데 중요한 기관들을 lumped 모델로 그렇게 잡아서 OD 가번되어 있는 circulatory system 모델링을 할 겁니다. 그 안에 이제 PD 심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냥 넘길까요? 그냥 제가 눌러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서큘레이션 시스템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좀 복잡하죠. 심장이 일단 펌핑을 해서 혈류가 흐름이 생기는데 판막이 역류되는 걸 막아서 실제 심장이 펌핑을 하면서 일방향 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순환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순환계가 있죠. 그 다음에 심장이 펌핑을 하면 그 심방에서 심실로 피가 와서 컴프레션이 일어나서 대동맥으로 나오죠. 대동맥으로 나와서 바디 밑으로 그 다음에 뇌 쪽으로 체순환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체순환계를 돌아서 오른쪽 심장으로 와서 오른쪽 심장이 펌핑을 하면 이제 폐순환계로 돌아서 다시 왼쪽 심장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냥 넘길까요? 네, 그냥 괜찮습니다. 뭐 이거 안 돼요? 안 먹히다. 그냥 수동으로 해도 괜찮아요. 이게 세팅을 처음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예, 선생님 뭐. 포인트를 누르시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려야지. 혈류순환계, 모델링의, 혈류순환계가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 여러 기관들을 다 놓고 그렇게 이제 럼프드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제 심장에서 펌핑이 일어나서 아래로 위로 체순환계를 돌아서 오른쪽 심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폐순환계로 돌아서 다시 왼쪽 심장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혈류순환계에 대한 모델링은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많이 해놓은 것도 많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바이오 메디슨 쪽이나 의공학이나 아니면은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 혈류순환계에 대한 모델링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다 럼프드 모델 시스템으로 해서 혈류순환계 모델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중요 기관들을 그러니까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8개 기관만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많은 기관들을 놓고 럼프트 모델로 그렇게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많이 하세요. 또 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 이제 PD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베스트겠죠, 사실. 근데 PD 모델이 심장뿐 아니라 뭐 폐도 들어가고 다른 뭐 에이올타나 다 들어간다면 좀 굉장히 그 팬시하고 리얼리스트한 모델이 되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모델이 모델링 하는 것도 어렵고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심장 하나만, 에이올타 하나만, 알터리 쪽 하나만 그렇게 놓고 PD 모델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그 심장 모델을 하신 분이 그 메케니컬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유체 역학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그 심장 모델을 하신 선생님이 그 패스킨 선생님이신데 패스킨 선생님 모델을 지금 이 웍에서는 갖다가 쓸 거예요. 근데 패스킨 선생님이 한 30여 년 동안에 뭐 2D부터 시작을 해서 3D까지 심장 모델링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제일 기본적인 웍이기 때문에 뭐 3D를 그냥 갖다가 쓰면 좋지만 굉장히 컴퓨테이션 로드도 크고 2디멘전 레프트 하트만 심장 모델을 패스킨 선생님 모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컴바인을 시킬 겁니다. 그 아이디어는 근데 패스킨 선생님 심장 모델은 심장밖에 없으세요. 서큘레이토리 시스템이 없고 그냥 2D는 레프트 하트만 있고 3D는 심장 홀 심장이 있긴 한데 심장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전체 순환계에서 펌핑이 일어나서 순환계의 다른 쪽 기관에서의 프레셔나 뭐 볼륨이나 플럭스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볼 수 있는 전체 서큘레이토리 그 클로즈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웍은 지금 그 중앙대에 있는 김영삼 박사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제 박사과정 학생 이완호 학생하고 같이 그렇게 한 웍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쪽이 이제 레프트 하트고요. 레프트 하트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게 심실이에요. 에이올타가 있어서 에이올타가 사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래는 체순환계가 바디 밑으로 그다음에 그 머리 위쪽으로 뇌 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희는 그냥 하나로 체순환계를 묶었습니다. 모델링을 조금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심방에서 이게 마이트럴 밸브고 심실로 내려와서 벤트리컬이 펌핑을 하게 되면 피가 이쪽 싱크로 나와서 에이올타를 통해서 체순환계 바디와 위쪽 가는 체순환계 시스템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동맥계, 이쪽이 체순환계의 그 정맥계. 자, 그리고 피가 어디로 다시 오죠? 여기 P5, P6가 뭘까요? 왼쪽 심장이겠죠. 왼쪽 심장인 게 심망과 심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들은 판막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로 오른쪽이 펌핑을 해서 피가 다시 나왔어요. 그럼 이 순환계는 뭘까요? 폐순환계죠. 폐순환계에 동맥계, 정맥계 해서 다시 소스를 통해서 왼쪽 심장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네, 셀링이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모델을 잡았고요. 자, 처음에 PD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OD 모델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컴바인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PD 모델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심장이 그 일레스틱 바운더리가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빙 바운더리 문제를 저희들이 풀어야 되고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킨 선생님 쓰셨던 IB 메서드를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 2D 처음에 패스킨 선생님이 하실 때 그 시대가 굉장히 오래전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나 IB 메서드의 뉴메리컬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훨씬 더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알고리즘을 놓고 물론 이제 피지올라지나 이런 것들은 갖다가 패스킨 선생님 심장을 갖다 썼지만 모든 알고리즘은 다시 저희들이 요즘에 저희들이 쓰는 걸로 업그레이드 해서 그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IB 메서드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 심장 시뮬레이션 하시기 위해서 패스cal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하신 그런 이제 무빙 바운더리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그 메서드고요. 근데 실제 현재까지 그 패스cal 선생님 그 부류뿐이 아니라 공대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IB 메서드를 그 익스텐션 시켜서 그 바이오 플루이드 문제뿐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IB 메서드는 이제 저희가 유체가 있고 일레스틱 바운더리가 심장이나 뭐 그런 일레스틱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베리어블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두 개로 쓰는데 유체는 그 오일리언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써서 그리드가 디스크리타이즈 시켰을 때 시간에 대해서 픽스되어 있는 그런 그리드를 쓰고 바운더리 모션을 무빙 바운더리 컨트롤하기 위해서 바운더리 위에서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라그랑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써서 그렇게 문제를 갖다 푸는데 두 개가 서로 인터랙션 하죠. 그래서 그 인터랙션 하는 거를 디락 데이터 펑션을 써서 웨이브 펑션을 써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유체에서는 그리드가 픽스가 돼서 아무리 어려운 이퀘이션이 있어도 그리드가 픽스돼 있으면은 잘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네비아-스톡스 복잡한 이퀘이션을 쉽게 그래도 그 그리드가 픽스돼 있으니까 풀기가 쉬운데 일레스틱 바운더리 위에서는 이퀘이션 자체는 뭐 포스 그 이퀘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무빙 바운더리 위에 있기 때문에 무빙 바운더리 위에서 풀기 어려운 거를 디락 데이터 펑션을 써서 유체로 갖고 와서 이퀘이션은 어렵지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그리드가 시간에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메리컬하게 잘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다시 디락 데이터 펑션을 갖고 무빙 바운더리 문제 위로 다시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IB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드렸는데 가버닝 이퀘이션을 보면 저희들이 유체에 대해서는 이제 대문자를 쓸게요. 유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문자. 그 다음에 일레스틱 바운더리 위에서는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그 바운더리 포스를 이 바운더리 포스 부분은 사실 제일 중요하고 힘든 부분인데 문제마다 다르고 여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바운더리 포스를 노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심장 위에 바운더리 포스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웨이브 펑션, 디락 데이터 펑션을 써서 얘를 유체 위에 그리드 위로 포스를 뿌려줍니다. 이제는 이제 유체의 포스가 노운이 되고 유체의 포스를 알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유체 위에서 그리드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체 위에서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 벨라시티하고 프레셔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 디락 데이터 펑션을 써서 거꾸로 바운더리 위에서 그 벨라시티를 계산을 해주고 노 슬립 컨디션을 써서 저희들이 그 바운더리 리얼 포지션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네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뭐 다루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이제 많으시면 기존에 보던 거랑 좀 다른 이퀘이션이 보이지 않나요? 보통은 저희들이 인컴프레서블 그 비스커스 플루이드를 풀 때 다이버전스 프리인 이퀘이션을 많이 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프리라는 얘기가 그 어떤 미닝이 있는 거죠? 근데 하트 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가 이쪽에서 이제 폐 쪽에서 들어오죠. 소스에서 이제 피가 들어오고 펌핑을 해서 피가 이쪽으로 그 대동맥 쪽으로 나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이게 지금 PD 모델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플럭스가 같을까요?
항상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컴퓨테이션 도메인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도메인입니다. 리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 by 256을 써서 그냥 문제를 풀었고요. 더 올려도 되고. 그, 플럭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차이를 어딘가에서 조절을 해줘야지, 그리고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놓고 전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전체 유체 도메인 안에서는 그 볼륨이 컨저브 돼야 되겠죠. 플럭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차이가.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그 플럭스의 차이를 저희가 여기 엑스터널 싱크가 될 때도 있고 소스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 나가는 것보다. 그러면 소스가 더 크니까 얘는 싱크의 역할을 해주겠고, 반대로 만약에 나가는 게 더 많은 경우에는 펌핑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에는 소스의 역할을 해주는 엑스터널 싱크 소스를 집어넣습니다. 피리어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해주고, 실제 얘는 그 Q는 여기 소스에서 Q1이란 얘기는 소스에서의 토탈 플럭스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토탈 플럭스 오버 그 유닛 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지금 Q2라는 얘기는 싱크로 나가는 그 플럭스 양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로는 엑스터널 그 싱크 소스에서의 플럭스 양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사이 펑션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Q는 스페이스에 디펜드해 있는 게 값이 아니라 ODE에서 들어오는 시간 디펜던트한 그 에버리지 값이죠. 그 Q라는, 만약에 이제 소스에서의 Q1은 그냥 시간에 디펜던트한 에버리지 값이 들어오거든요. 에버리지 값을 요 지금 스페이스가 있는 소스에다 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푸사이 펑션을 코사인 펑션 같은 그런 웨이브 펑션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인테그랄이 1이면서 만약에 그 푸사이 1이란 얘기는 이 도메인 아까 소스에서 서포트를 갖는 그런 이제 펑션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메인의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놨기 때문에 플럭스의 토탈 썸이 제로가 돼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Q0를 Q1하고 Q2에 대한 이퀘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의 식이 Q1하고 Q2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식은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뒤에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이퀘이션을 조금 더 요 두 개 이퀘이션을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자, P는 프레셔예요. 유체 위에서의 프레셔. 유체는 지금 아까 박스 안에 전체적으로 차 있죠. 전체적으로 차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그 박스 안에서의 프레셔가 네비어스-스톡스 이퀘이션을 풀고 이러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나중에 계산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게 ODE랑 같이 컴바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나 싱크에서의 에버리지 프레셔 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웍은 그 PD 문제랑 ODE 문제랑 커플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ODE 모델은 그 타임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프레셔하고 지금 플럭스, 그러니까 P와 Q예요. 근데 ODE는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시간만 디펜던트한 그런 양들이죠. 에버리지 플럭스, 에버리지 프레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레셔를 싱크하고 소스에서 계산을 한 게 나중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에버리지 프레셔, 만약에 이게 P1이란 얘기는 소스에서의 에버리지 프레셔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근데 실제 저희들이 프레셔 계산을 할 때는 그 심장에서 프레셔에 그다음 레퍼런스 프레셔를 잡아서 빼줍니다. 그래서 심장 밖에 있는, 자, 요거는 그 소스에서 에버리지를 시킨 그런 이제 프레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P0 반을 레퍼런스 프레셔를 심장 밖에서 잡았는데 저희들은 엑스터널 싱크 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프레셔 레벨인 그 리진 1, 그러니까 소스에서의 프레셔 레벨은 이 두 개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고 각각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저희들이 유체에서의 프레셔를 알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해 보세요. 그러면 유체에서의 프레셔를 아까 서포트 소스에서 서포트를 받는 웨이브 펑션을 곱해줘서 그 프레셔의 에버리지 값을 계산을 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은 엑스터널 그 싱크 소스 쪽에서 나타난 프레셔, 에버리지 프레셔를 계산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에버리지 프레셔 인 소스 앤 싱크를 다 계산을 해내면 P1, 대문자 P1, 대문자 P2에 대한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운더리 포스를 보면 바운더리 포스가 사실은 이제 문제마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러니까 IB 메서드가 그 무빙 바운더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알고리즘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런데 심장이면 심장에서의 컨피규레이션하고 그때 바운더리 포스가 달라지는 거고 뭐 제가 예전에 했었던 베블리스 펌핑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바운더리 포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그 모델링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심장에서 바운더리 포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기본적으로는 리니어 스프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심장은 펌핑을 하는 인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유체가 펌핑을 해서 피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일반적인 저희들이 이제 IB 메서드에서 쓰는 그 포스 계산할 때 뭐 텐션과 탄젠 벡터를 곱해서 그 라그랑지안 파라미터로 저희들이 미분을 해줘서 포스를 계산을 해내는데 패시브 포스하고 액티브 포스 두 가지 종류 포스를 컴바인합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텐션을 계산을 하고 패시브 텐션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냥 리니어 스프링.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그 L은 시간 디펜던트한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죠. 길이가. 그러니까 심장 위에 그 그리드를 갖다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얘네들이 늘어나면 얘네들이 뭐 그 커브가 이런 방향으로 생긴다면 들어오려는 포스가 있고 나가려는 포스가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일레스틱 스프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포스를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그 일레스틱 프로퍼티가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리니어 스프링이죠. 그런데 이 액티브 포스에서 보시면 이 텐션을, 액티브 텐션을 어떻게 잡았냐면 지금 L0는 이 패시브에서의 L0는 레스트 상태에서의 L0예요. 그러니까 컨스턴트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심장 바운더리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서로 어떻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펌핑을 하더라도 그런 일레스티시티를 표현해주는 그런 포스라면 액티브 포스는 뭐냐면 펌핑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벤트리컬이나 그런 쪽에 액티브 포스와 패시브 포스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액티브 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T는 실제, L은 실제 이제 늘어나는 어떤 그런 시간마다 바뀌는 그런 랭스가 되고 A라는 것은 지금 그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이런 OD를 만족하는 그런 그 길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LA 안에 사실은 이 액티브 펑션이 들어가서 액티브 펑션은 이런 쉐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 피리어드 동안이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게 벤트리컬에서의 알파 T인데 이게 릴렉스 하는 동안에 알파 T고 그 다음에 액티브 펑션이 지금 컴프레션 하는 동안에 이렇게 그 증가하는 알파 T가 증가하는 그런 함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펌핑 소스가 되는 거죠. 알파 T 때문에 펌핑이 실제 일어나서 액티브 텐션이 바뀌고 얘네들이 컴바인 시켜서 이제 바운더리 포스가 제너레이트 되면서 이제 펌핑 모션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 바운더리 포스를 이해를 하시고 아까 제가 먼저 가버닝 이퀘이션을 보여드렸었던 그 알고리즘대로 IB 메서드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문제를 뭐 업데이트되어 있는 벨러시티라든지 프레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Q1하고 Q2를 몰라요. 그쵸? 지금 이퀘이션을 보면 얘를 지금 이제 바운더리 포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얘네들은 그냥 디락 델타 펑션 써서 유체 위로 뿌려주고 다 아는데 다 풀 수가 있겠는데 뭐만 알면 Q1하고 Q2만 알면 그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Q1하고 Q2는 지금 ODE랑 커플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조금 쉬운 ODE 모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커플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ODE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average pressure, average volume, average flux 걔네들이 베리어블이 돼서 굉장히 심플한 프린서플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그런 프린서플들을 가지고 이퀘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모델을. 그러니까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플럭스는 그 프레셔 디퍼런스를 레지스턴스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엄스의 법칙이죠. 럼프트 모델은 실제적으로 전기 회로 모델에서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회로 모델에서의 엄스의 법칙 아시죠? 예, 볼티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레셔 차이가 있어야지 플럭스가 생기죠. 그러니까 프레셔 차이가 생겨서 플럭스가 생기는데 레지스턴스가 크면 플럭스가 덜 생기겠죠. 이 이퀘이션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저희가 C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P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의 데피니션은 C는 볼륨 체인지분의 프레셔 체인지로 나눠주는 이 컴플라이언스 데피니션과 그 다음에 볼륨이 컨저브 돼야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V가 인플로우 마이너스 아웃플로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얘를 T로 미분을 하면 DT분의 DV는 DT분의 D 가로하고 CP죠. 그럼 얘랑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DT분의 DCP는 인플로우 마이너스 아웃플로우가 되겠죠. 근데 플로우들은 옴스의 법칙에 의해서 프레셔로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옴스의 법칙과 맨 밑에 있는 거를 컴바인을 시키면 전부 다 프레셔 디펜던트한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쪽은 PDE 모델이 들어갈 거고 나머지 OD 럼프트 기관 컴파트먼트들을 보면 6개가 있죠. 6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마이추럴 밸브는 PDE에서 들어가요. PDE에서 들어가고 밸브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쪽에 밸브가 있겠고 심방 심실 사이에 그다음에 심실에서 또 나오면서 그 밸브가 하나 있고 이쪽에 에이오릭 밸브가 있죠. 그래서 밸브가 3개가 ODE 안에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전혀 굉장히 간단한 식인데 자, 요 식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DT분의 DCP는 인플로우 마이너스 아웃플로우를 나타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C들은 컴플라이언스인데 이쪽 오른쪽 심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들만 빼고는 전부 다 컨스턴트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액티브 펑션이 지금 펌핑을 하는 리소스가 되는데 오른쪽 심장도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심장에서의 펌핑 역할을 인풋을 주는 것을 C가 컴플라이언스가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만 저희가 타임 디펜던트하게 인풋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나머지 C들은 컨스턴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건 내추럴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컨스탄트인 경우에는 밖으로 나왔죠, 지금. 얘네들은 오른쪽 심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리소스가 되는, 펌핑 리소스가 되는 부분이고, 시간 디펜던트하게 들어가고, 인플로우 마이너스 아웃플로우인데, 지금 어떤 거는 G 스타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G가 있는데, G는 1 over 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 over 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G 스타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 G 스타는 어떤 스위치 되는 SI over RI인데, SI가 더 곱해져 있죠. 밸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브가 역할이 뭐냐면, 맞는 방향으로 그 플로우가 가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닫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그 P6가 뭐였냐면, P6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심실이에요. 심실 전에도 있고 심실 피가 나가서도 판막이 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스타들이 둘 다 붙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피가 P5에서 P6로 그 맞는 방향이죠. 피가 흐르는 맞는 방향인데 그렇게 되면 SI가 이제 1이 돼요. 1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꾸로 역류를 한다. 피가 거꾸로 프레셔가 그 P6가 더 낮아요. 그러면 이제 역류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럴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때 SI는 0가 되겠죠. 플로우가 없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간단한 그냥 스텝 펑션으로 이렇게 밸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있으면은 흘러 보내주고 안 그러면은 0로 닫혀서 아예 플로우가 없게끔. 자, 그래서 보면 이퀘이션이 ODE 이퀘이션이 1, 2, 3 6개의 이퀘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프레셔는 실제 8개의 프레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ODE는 6개밖에 없고 지금 P1하고 P2는 계산이 아직 안 된 거죠. PD랑 커플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컨피그레이션을 알면은 force를 generate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을 써서 유체 위로 force를 계산을 해서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조금 정신 차리고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조금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푸는지요. 얘를 통해서 그 그 유체에서의 프레셔를 구해내면 얘네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뉴메리컬 아까는 컨티뉴어스 버전으로 가버닝 이퀘이션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서 문제를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디렉 데이터 펑션은 저희가 이런 디렉 데이터 펑션을 써서 그 웨이브 펑션을 써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푸는 함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게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인데 지금 다이버전스 뿌리가 아닌 이 이퀘이션을 같이 풀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그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그 3개로 나눠서 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 이퀘이션은 이쪽은 그냥 컨벡션 텀, 노은 텀이에요. 그래서 컨벡션 텀을 그냥 하나로 다 봤고요. 보시면은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그 다이버전스 뿌리죠. 얘를 푼 거를 UF라고 하겠습니다. UF인가요? 예, U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를 보면 그 지금 컨벡션 텀이 없고 프레셔 그 포스 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버전스에서 소스 쪽하고 지금 그 엑스터널 싱크 쪽을 같이 이렇게 푸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서 나오는 거를 U1이라고 할게요. 벨라시티를.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식에서 풀어서 나오는 걸 U2라고 놓겠습니다. 3개를 같이 컴바인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 요 U예요. 요 U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식을 다 더하잖아요. 3식을 다 더하면 아까 오리지널 저희들이 풀고 싶은 그 네비어-스톡스 이퀘이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각각은 저희들이 솔버블 하고요. 다 풀 수 있고 왜냐하면 Q1, Q2가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Q1, Q2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뭐 이거는
정신 차리고 코딩을 하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안 나면. 그러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얻게 되는 게 UF, 그 다음에 U1, U2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UN 플러스 1, 얘예요. 얘네들의 썸이에요. 얘네 썸에다가 Q1, Q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얘네들을 그러니까 Q1을 곱하고 Q2를 곱하고 해서 더해주면 실제 정확하게 우리가 얻고 싶은 네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셔도 여기서 얻은 프레셔, 그다음 P1 프레셔, P2 프레셔를 계산을 해서 Q1, Q2를 곱해줘서 썸을 해주면 우리가 알고 싶은 프레셔가 됩니다. 네, 이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지금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런데도 못 풀죠. 아직 Q1하고 Q2를 모르니까. 그렇죠? Q1하고 Q2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까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었던 ODE 시스템을 그냥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시키면 6개가 나오고 2개를 어떻게 컴바인 시키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었던 방정식인데 아까는 인테그랄로 컨티뉴어스하게 썼었고 지금은 디스크리타이즈 시키니까 썸으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보면 기억이 나시라고 믿고 이 P1에서의 에버리지 프레셔는 레퍼런스 프레셔를 잡아서 아까 그 인테그랄 P의 psi 1 마이너스 psi 0를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한 거고 이때 little px는 유체에서의 프레셔죠. 유체에서의 프레셔예요. 까먹지 않으셨죠? 유체에서의 프레셔인데 유체에서의 프레셔는 조금 아까 어떻게 그 네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풀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P2도 저희들이 프레셔를 네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서 푼 PF, P1, P2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옴스의 법칙을 쓰면 Q1이라는 거는 프레셔 디퍼런스 P8 마이너스 P 어디죠? 여기죠. Q1은 여기서의 플로우니까 그쵸? P8 마이너스 P1을 디바이드 바이 그 R1으로 그 레지스턴스로 나눠준 값. 마찬가지로 Q2는 지금 플로우가 그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PD랑 OD랑 그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코드를 짤 때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 프레셔 디퍼런스를 그 레지스턴스로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홀 시스템이 요렇게 이것만 풀어주면 PD랑 같이. 그러니까 아까 뭐 복잡한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좀 그 P1 프레셔에 대한 식으로 바꿔본 거지 뭐 똑같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식이랑.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ODE가 6개, 그 다음에 P1하고 P2에 대한 식이 컴바인이 돼서 P1부터 P8까지 프레셔를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PDE랑 ODE랑, 근데 PDE가 여기서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이세요? 제가 강의를 잘했나? 좀 복잡한데. PDE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PDE에서의 값들이. 숨은 그림 잡기. 여기, C 컨스탄트들인데, 이거 노은 컨스탄트들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놨는데, 얘네들을 보면, 하나만 보면, PF 값. PF 값이, 거기 숨어 있죠. PF 값이 PDE에서 나온 PF죠. PDE에서 나온 거죠. P1, little P1도 그렇고, little P2도 그렇고. 그러니까 ODE를 풀려면 PDE를 같이 커플시켜서 풀어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Q1하고 Q2를 계산을 해서 U를 구하고 P를 구하고 U를 구하면 저희들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바운더리 포지션을 ODE 풀어서 또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을 그렇게 만들었고 실제 코딩한 것도 저희들이
최근에 쓰고 있는 IB 메서드를 써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얼마나 그러면은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타당성을 갖다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혈류순환 모델링을 할 때 제일 프레셔를 가지고 프레셔나 아니면은 플럭스 양을 가지고 그렇게 타당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보면 레프트 하트 쪽에서 라이트 하트 쪽에서의 프레셔들이 이게 계산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값들이고 얘는 텍스트북에 어느 텍스트북이나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프레셔들의 값인데 하나만 이제 보면 여러분들 대동맥 그러니까 시스테믹 알터리 쪽에서 그러니까 심실에서 펌핑이 돼서 피가 대동맥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쪽에서의 프레셔를 재면 맥박이 아니라 저희들이 혈압을 재면 정상의 사람인 경우에는 한 80에서 12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실제 시스테믹 알터리 쪽에서의 프레셔를 의미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시스테믹 알터리 쪽에서의 프레셔들이 지금 여기 얘입니다. 에이올타 대동맥 쪽에서 거의 저희들이 레퍼런스로 리터러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레프트 하트, 라이트 하트뿐이 아니라 실제 무비가 그냥 나와버리네요. 네. 이 PD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소스가 있고 폐 쪽이랑 연결돼서 펌핑이 일어나서 피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오는 OD까지 같이 푼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똑같은 무비인데 얘 조금 지저분하게 무비를 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볼텍스 모션이라든지 이런 모션들을 보기 위해서 꼬리를 달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심방이에요. 액티브 펑션에 의해서 얘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축이 되려 그러면은 판막이 닫혀야 되겠죠. 거꾸로 판막이 닫히고 에이올타 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뮬레이션인 이 경우에는 저희가 5 사이클까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마이트럴 윙이나 다른 에이오릭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서의 벨라시티, 민 벨라시티도 구해서 실제 리터러처에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봤고, 이거는 페스크 선생님이 처음에 레프트 하트 갖고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한참 뒤에 2000년도 가까이 돼서 덴마크에 있는 트루비라는 여자 리서처인데 그 친구가 다시 처음에 페스카 선생님 모델은 개의 심장이었어요. 멍멍 개의 심장이었었는데 그거를 사람에 대한 파라미터로 바꿔서 임상 실험한 거와 MR 데이터와 같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저희 나온 결과를 그쪽에 지금 레퍼런스랑 비교를 해보려고 한번 이제 붙여봤는데요. 지금 쭉 가서 한 주기를 여러 개로 나눠서 그렇게 얘는 실제 MR 데이터인데 이쪽이 퍼닐이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냈었던 결과고 이쪽이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저희 결과예요. 지금 보면 깊게 들어오는 와이드 젯이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는 시간이 조금 약간 느리게 이런 피크 젯이 보이는 게 조금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아비추어리한 볼텍스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더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모델에서는 많이 없어졌고요. 이때는 그래서 오버올 봤을 때 실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심실이 판막이 막혀서 심실이 수축을 해서 피가 나가는 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제 플로우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를 스냅샷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리즈너블한 결과를 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웍을 아직은 퍼블리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투고 중에 있고 리바이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오른쪽 심장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지즈, 심장 디지즈 쪽에 지금은 노멀 서큘레이션을 저희들이 모델링을 했지만
앞으로 뭐 밸브 디지즈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톡은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여기, 네.